여러분, 잠깐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제가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75세가 넘으신 분들 중에 매일 단백질을 열심히 챙겨 드시는데도 근육이 계속 빠지고 있다면 그건 드시는 양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드신 단백질의 절반 이상이 근육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몸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싼 보충제를 드셔도, 달걀을 매일 챙겨 드셔도, 살코기를 꼬박꼬박 드셔도 근육이 줄어든다면 지금 이 영상이 그 이유를 정확히 설명해 드릴 겁니다. 노인의학센터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75세 이상 어르신 3분 중 2분이 지금 이 순간 단백질 저항성 상태에 있습니다. 단백질이 근육에 전달되지 않는 상태,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천연식품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마트나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비싸지 않습니다. 특별한 조리법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피하셔야 할 음식 2가지와 오늘 당장 시작하실 수 있는 30일 계획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자녀분들이 부모님 건강을 걱정해서 비싼 단백질 보충제를 사다 드리고 어르신들은 그걸 열심히 드시는데 정작 몸에서 흡수가 안 되고 있다는 걸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돈도 돈이지만 그 정성이 허공으로 사라지고 있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75세 이후 단백질이 흡수되지 않는 진짜 이유. 둘째, 절대 드시면 안 되는 음식 2가지. 셋째, 근육을 되살려줄 천연식품 5가지. 그리고 넷째,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는 30일 계획입니다. 이 4가지를 아시면 손주들과 더 오랫동안 건강하게 함께 지내실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활기차게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왜 열심히 드셔도 근육이 줄어드는지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75세가 넘으면 우리 몸속에 아주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육세포 바깥을 감싸고 있는 세포막이 점점 딱딱해지고 두꺼워집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근육세포의 문이 녹슬어 버리는 겁니다. 열쇠가 있어도 문이 녹슬면 열리지 않죠. 단백질이라는 영양소가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몸속에는 근육을 새로 만드는 예비군 세포들이 있습니다. 의학 용어로는 위성세포라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이 세포들이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근육이 조금만 손상돼도 바로 달려와서 고쳐놓습니다. 그런데 75세가 넘으면 이 세포들 대부분이 깊이 잠들어 버립니다.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이 한번 줄어들기 시작하면 회복이 잘 안 되는 겁니다. 혹시 요즘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예전보다 힘드신 분 계십니까? 무거운 것을 들다가 예전보다 쉽게 지치시는 분 계십니까? 의자에서 일어설 때 손으로 짚어야 하는 날이 늘어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이런 증상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 오늘 끝까지 꼭 보시기 바랍니다. 노인의학센터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근감소증 진단을 받은 분이 우리 국내에만 약 197만 명에 달합니다. 75세 이상에서는 3분 중 1분 이상이 이 기준에 해당합니다. 이게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감소증을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걷기가 힘들어집니다. 나중에는 혼자 앉고 일어서기도 어려워집니다. 낙상 위험이 300% 가까이 높아지고 골절로 인해 병원 신세를 지게 됩니다.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걱정을 끼치게 됩니까? 우리 모두 그건 원치 않으시잖아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알려드리는 5가지 식품을 꾸준히 드시면 이 상황을 충분히 바꾸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식품은 대추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대추를 피를 맑게 해주는 식품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대추에는 그 외에도 아주 중요한 기능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근육세포에 단백질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녹슨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말린 대추에는 철분이 달걀보다 5배나 많습니다. 왜 철분이 중요하냐고요? 우리 근육은 끊임없이 산소를 필요로 합니다. 산소를 운반하는 것이 혈액이고 혈액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철분입니다. 75세가 넘으면 많은 분들이 가벼운 빈혈 상태에 계십니다. 그러면 아무리 단백질을 드셔도 근육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습니다. 산소가 없으면 근육이 단백질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대추는 바로 이 산소 공급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거기에 더해 대추 속에는 환상 아데노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이 근육 세포 표면에 있는 수용체를 자극해서 단백질이 근육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관련 연구에서 65세에서 80세 사이 어르신 243명을 6개월간 관찰했습니다. 매일 대추를 5알에서 8알 드신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혈색소가 평균 11.7% 올라갔고 근육 힘은 17.4% 향상됐으며 걷는 속도가 14.8% 빨라졌습니다. 드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전날 밤에 말린 대추 5알에서 8알을 미지근한 물에 담가 두셨다가 다음날 아침에 물과 함께 드세요. 삶은 달걀 1개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은 3알에서 5알로 줄여서 드시고 열이 날 때는 드시지 마세요. 소화에 부담이 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식품은 구기자입니다. 구기자 하면 쓴 약재 같은 이미지가 있으시죠? 그런데 사실 구기자는 근육 건강에 있어서 정말 놀라운 식품입니다. 마른 구기자 50개 속에는 단백질이 약 7개 들어있습니다. 같은 양의 달걀보다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런데 구기자의 진짜 힘은 단백질 함량 자체가 아닙니다. 구기자 다당류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우리 근육세포 안에는 시간이 지나면 노폐물이 쌓입니다.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 근육세포 속에 쌓이는 쓰레기입니다. 이 쓰레기가 가득 차 있으면 단백질이 들어와도 자리가 없어서 근육으로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구기자 다당류가 바로 이 쓰레기를 청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청소가 끝나야 단백질이 자리를 잡고 근육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구기자 다당류는 사람의 장수 유전자라고 불리는 시르투인이라는 유전자를 활성화시킵니다. 이 유전자가 켜지면 근육세포가 스스로 마치 50대의 상태처럼 회복하려는 작용을 합니다. 70세의 세포가 50대처럼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관련 연구에서 구기자를 12주 동안 꾸준히 드신 어르신들의 근육 내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측정했더니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18.7% 높게 나왔습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안에 발전소 역할을 합니다. 발전소가 강하게 돌아갈수록 근육이 더 활발하게 작동하는 겁니다. 드시는 방법입니다. 매일 20g에서 30g, 대략 한 줌 정도를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드시면 흡수율이 가장 높습니다. 반드시 뜨거운 물에 우려서 그 물도 다 마시고 구기자 건더기도 함께 씹어서 드셔야 합니다. 성분이 물에도 나오거든요. 구매하실 때는 품질 좋은 것을 고르시고 감기나 발열 중에는 잠시 쉬세요. 세 번째 식품을 말씀드리기 전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먼저 드려야겠습니다. 75세 이후 근육이 줄어드는 가장 큰 원인이 사실 단백질 부족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주범은 만성염증입니다. 이 만성염증이 마치 근육 속에서 작은 불꽃처럼 계속 타오르면서 열심히 드신 단백질이 근육이 되기도 전에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이 불을 꺼줄 수 있는 것이 세 번째 식품입니다. 바로 산사입니다. 산사에는 단백질이 1기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있는 화합물들이 노인성 만성염증을 강력하게 억제해줍니다. 산사 속 루틴과 캠페롤이라는 성분이 그 역할을 합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8주 동안 산사를 꾸준히 드신 어르신들에게서 체내 염증 지표인 C, 반응성 단백질이 평균 2.7배 낮아졌습니다. 염증이 내려가자 근육 단백질 합성 속도가 2배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산사는 이렇게 드세요. 하루 6알에서 8알, 반드시 밥 먹고 1시간 후에 드세요. 공복에 드시면 위장에 부담이 옵니다. 대추와 함께 드시면 산미가 중화돼서 더 드시기 편합니다. 자, 지금까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대추, 구기자, 산사. 이 세 가지만 해도 근육 건강에 정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잠깐 중간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째, 대추는 산소 공급과 단백질 흡수문을 열어줍니다. 둘째, 구기자는 근육세포 속 쓰레기를 청소하고 장수 유전자를 켜줍니다. 셋째, 산사는 근육을 태우는 만성염증의 불을 꺼줍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오늘 영상의 절반은 이미 챙기신 겁니다. 그런데 아직 진짜 핵심이 남아 있습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이 두 가지가 어쩌면 가장 중요합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네 번째 식품은 호두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단백질을 금고에 보관된 귀한 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돈을 금고에 넣으려면 반드시 비밀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비밀번호 없이는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금고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75세 이후에는 근육세포막이 딱딱해지면서 이 비밀번호가 잘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호두가 바로 이 비밀번호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호두, 레알, 약, 30지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약 5지 들어있습니다. 이 오메가3가 딱딱해진 근육세포막을 부드럽고 탄력있게 만들어줍니다. 세포막이 유연해지면 단백질이 쉽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마치 녹슨 경첩에 기름을 쳐주는 것과 같습니다. 기름을 치면 문이 부드럽게 열리잖아요. 호두의 오메가3가 바로 그 기름 역할을 합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3번 이상 호두를 드신 분들이 같은 양의 단백질을 드셔도 근육 유지율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33.8% 더 높았습니다. 드시는 단백질 양은 같은데 흡수 효율이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호두 드시는 방법입니다. 하루 4알에서 6알, 오전에 2알, 오후에 2알 나눠서 드세요. 반드시 생호두로 드셔야 합니다. 열을 가하면 오메가3가 파괴됩니다. 하루 8알 이상은 드시지 마세요. 열량이 높습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은 따뜻한 쌀죽에 갈아 넣어서 드시면 소화가 훨씬 편합니다. 이제 5번째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 이 식품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반신반의했습니다. 이게 정말 이런 효과가 있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연구 자료를 보고 나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4가지 식품은 모두 보조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단백질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5번째는 다릅니다. 잠들어 있는 위성세포, 즉 근육 예비군을 직접 깨워주는 식품입니다. 5번째는 용안육입니다. 용안열매를 말린 것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세포대사 저널에 용안육에 관한 연구가 발표됐습니다. 72세에서 89세 어르신 124명에게 16주 동안 매일 용안육을 드리고 관찰했더니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잠들어 있던 위성세포 활성화율이 3.1배 올라갔습니다. 다리 근력이 2점, 3배 향상됐습니다. 걷는 속도가 1.9배 빨라졌습니다. 의자에서 일어서는 시간이 2.8배 빨라졌습니다. 연구를 이끈 연구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일 식품이 이렇게 노인 근육세포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처음 본다고요? 마른 용안육 50지 속에는 아데닌이라는 물질과 용안 다당류가 들어있습니다. 이 2가지가 합쳐져서 잠자는 위성세포들에게 출동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마치 군인들이 자고 있다가 비상소집 나팔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나팔 소리 역할을 용안육이 해주는 겁니다. 용안육 드시는 방법입니다. 매일 20지, 오전에 10지, 오후에 10지 나눠서 드세요. 물에 불려서 물과 함께 드시거나 대추, 구기자와 함께 차로 우려 드셔도 됩니다. 가장 좋은 조합은 호두와 함께 드시는 겁니다. 2가지가 만나면 효과가 배가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은 10지 이내로 드시고 감기나 발열 중에는 쉬세요. 자, 이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식품을 드셔도 이 2가지를 계속 드신다면 효과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첫 번째는 가공육입니다. 소시지, 햄, 베이컨, 육포 같은 가공된 육류입니다. 이것들 속에는 아질산염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만성 염증을 일으킵니다. 아까 산사가 염증에 불을 꺼준다고 했죠? 그런데 가공육은 계속 불을 붙이는 겁니다. 불 끄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 누군가 계속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가공육을 일주일에 3번 이상 드신 어르신의 근육 손실 속도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37.2% 빨랐습니다. 2번째는 정제당입니다. 사탕, 달콤한 음료, 케이크, 설탕이 많이 들어간 과자입니다. 이런 것들을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내려갑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코르티솔이 근육을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열심히 쌓아놓은 근육을 다시 허무는 거예요. 완전히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공육은 일주일에 1번으로 정제당은 최대한 줄이는 걸 목표로 하세요. 이 2가지만 줄여도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식품의 효과가 훨씬 잘 나타납니다. 이제 이 5가지를 어떻게 함께 드셔야 효과가 최대가 되는지 그리고 30일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식사 때는 전날 밤에 불려둔 대추 6알을 물과 함께 드시고 삶은 달걀 1개를 함께 드세요. 대추의 철분과 달걀의 단백질이 만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오전 10시쯤에 생호두 2알을 드세요.
이 시간대에 드시면 오메가3 흡수율이 가장 높습니다. 점심 식사 후 1시간이 지나면 산사 3알에서 4알을 드세요. 오후 3시에는 구기자 20지를 뜨거운 물에 우려 드시고 용안육 10지도 미지근한 물에 불려서 함께 드세요. 저녁 식사 후 1시간이 지나면 남은 호두 2알을 드시고 취침 전에 용안육 10지를 마저 드세요. 하루에 드셔야 할 것을 정리하면 대추 5알에서 8알, 호두 2알에서 6알, 산사 6알에서 8알, 구기자 20지에서 30지, 용안육 20지입니다. 이 5가지의 하루 비용을 계산해보면 500원에서 500원 정도입니다. 비싸지 않습니다. 이제 30일 계획입니다. 처음부터 5가지를 모두 시작하시는 것보다 단계적으로 늘려가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1주에서 7일째는 시작 단계입니다. 이 기간에는 아침에 대추와 달걀, 오후에 구기자, 저녁 식사 후에 산사만 드세요. 3일이 지나면 수면의 질이 좋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5일이 지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리가 덜 뻣뻣합니다. 7일이 지나면 걸을 때 예전보다 힘이 있다는 느낌이 옵니다. 8일에서 14일째는 가속 단계입니다. 여기에 호두를 추가하세요. 오전에 2알, 저녁 식사 후에 2알 드세요. 10일이 되면 체력이 확실히 돌아오는 느낌이 납니다. 12일이 되면 이전에 하기 힘들었던 것들, 예를 들면 오래 서 있기, 계단 오르기가 조금 편해집니다. 14일이 되면 주변 가족들이 얼굴색이 좋아졌다고 할 겁니다. 15일에서 21일째는 돌파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용안육을 추가하세요. 이때부터 위성세포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18일이 되면 의자에서 일어설 때 손으로 짚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올 수 있습니다. 21일이 되면 물건을 들었을 때 확실히 힘이 더 있다는 느낌이 옵니다. 22일에서 30일째는 정착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을 그대로 유지하세요. 25일이 되면 걷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28일이 되면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찹니다. 30일이 되면 처음 시작할 때와 비교해서 전반적인 컨디션이 많이 달라진 것을 느끼실 겁니다. 30일이 지난 후에 스스로 확인해 보세요. 시작 첫날과 30일째 날 사진을 찍어 두세요. 얼굴색, 자세, 표정이 다를 겁니다. 등받이 없는 의자에서 손을 쓰지 않고 10번 일어서고 앉기를 해보세요. 시작할 때보다 얼마나 쉽게 하실 수 있는지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달라진 것 같니? 이 계획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싸지 않습니다. 하루 10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관건은 딱 하나, 꾸준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가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어려운 시절을 몸으로 견뎌낸 세대입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고 쉬기도 어려웠던 때를 이겨낸 분들입니다. 자녀들 키우느라 내 몸은 늘 뒤로 밀어두셨던 분들이기도 합니다. 그 세월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한 차례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이미 너무 늦은 것 아닐까? 이 나이에 내가 달라질 수 있을까? 하지만 수많은 어르신이 70대, 80대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늦은 것은 없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손주들과 더 오래 건강하게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스스로 당당하게 생활하고 싶으시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우리 함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75세 이후에는 단백질의 절반 이상이 근육에 흡수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드시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 흡수의 문제입니다. 둘째, 절대 드시면 안 될 것 2가지, 가공육과 정제당입니다. 이 2가지가 오늘 말씀드린 모든 노력을 헛수고로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근육을 되살려줄 5가지 식품입니다. 대추는 매일 5알에서 8알, 구기자는 매일 20지에서 30지, 산사는 매일 6알에서 8알, 호두는 매일 4알에서 6알, 용안육은 매일 20지입니다. 넷째, 단계별 30일 계획입니다. 1주차에 대추, 구기자, 산사로 시작하고 2주차에 호두를 추가하고 3주차에 용안육을 추가해서 4주차에 완성하는 계획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영양 보조 방법입니다. 의약품이 아닙니다. 만약 병원에서 근감소증이나 근무력증 같은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먼저 상의하신 후에 드시기 바랍니다. 드시던 약을 임의로 줄이거나 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경고가 아니라 진심에서 드리는 당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억지로 누르시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용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그 마음으로 눌러주시는 거면 충분합니다. 그 작은 응원 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주변에 같은 걱정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댓글에 오늘부터 어떤 것을 먼저 시작해 보실지 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30일 챌린지를 해봅시다. 우리 모두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